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공방입니다. 오늘은 일반인 분들이 이 용접기를 사용할 때, 특히 가정에서 사용할 때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이 200%와 또 100%가 CO2 용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O2 용접을 하게 되면 전기를 많이 먹는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테스트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접기는 3대를 준비해 놨고요. 아크 용접기와 이 100%에는 논가스 용접봉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 200%에는 CO2 용접을 하기 위해서 솔리드 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네, 테스트 방법은 제가 각각의 용접기로 용접을 하면서 이 후크메다로 들어가는 전기가 얼마나 되는지 찍어 볼 건데요. 몇 암페어를 먹는다고 보여드려도 그것이 실제로 전기를 얼마나 먹는 것인지 체감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헤어 드라이기를 먼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어 드라이기가 먹는 전기를 기준으로 잡고 그것과 비교해서 각각의 용접기가 전기를 얼마나 먹는 것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10암페어가 조금 넘게 10.5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럼 제일 먼저 아크 용접기를 이용해서 전기가 저 헤어 드라이기가 먹는 전기만큼만 먹게 조절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정도 세기를 놓으면 10.1, 10.1, 뭐 1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 헤어 드라이기가 먹는 전기와 비슷한 전기를 먹으면서 용접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으로 제가 어떤 용접을 할 수 있는지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파이프는 1.4T 각 파이프고요. 풀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풀 용접을 하기는 조금 전류가 센 듯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빵꾸 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논가스 용접기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네, 10.3. 이것으로도 제가 어떤 용접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각 파이프에 용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 논가스 용접기도 마찬가지로 이 1.4T 각 파이프에 용접을 하기가 조금 센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CO2 용접으로 저 헤어 드라이기가 먹는 전기만큼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10.2 나오도록 조절이 됐습니다. 이것으로도 용접을 한번 해 볼게요. 네, 결과는 용접은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크 용접으로 한 것도 좀 센 듯해서 구멍이 한번 났고요. 그 다음에 논가스 용접도 좀 센 듯해서 중간에 끊어서 빵꾸가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CO2 용접은 좀 빨리 진행을 해서 구멍은 안 났는데 이것도 역시 좀 센 듯한 그런 세기가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용접 모두 헤어 드라이기가 먹는 전기만큼만 먹으면서 용접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1.4T 각 파이프에 좀 센 듯 했으니까 각각의 용접기를 좀 더 낮춰서 적당한 세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용접을 해 보겠습니다. CO2 용접기가 먼저 연결이 돼 있어서 이번엔 CO2 용접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7A 정도가 나오는 세기로 조절을 했습니다. 아까는 분당 미터가 3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2를 놓고 하는 것이에요. 네, 결과는 모두 끝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논가스 용접기를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아크 용접기를 이용해서 좀 더 낮춰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 아크 용접기도 7.4 정도가 찍히는데 평균적으로 한 7 정도 전후로 찍히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이제 이것도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용접기는 고주파 스타트가 되는 용접기인데 일반 용접기라고 생각을 해서 고주파 스타트를 끄고 그냥 일반 용접 모드로 해서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크 용접으로 풀 용접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 1.4T의 풀 용접을 하기 이제 적당한 조율값이 됐다고 봐요. 네,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CO2 용접으로 한 것이고요, 논가스 용접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크 용접으로 한 것이에요. 네, 결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CO2 용접과 논가스 용접이 아크 용접과 비교해서 무작정 전기를 더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정에서 전기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때 아크 용접기와 비교해서 전기를 덜 먹으면서도 용접을 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용접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저 아크 용접기의 전류값 정도면 일반인 초보분들이 스타트를 해서 용접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전류값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 상태에서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면 거의 뭐 용접을 못할 정도의 전류값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용접되는 것을 보시면 느낄 수 있겠지만 논가스 용접기와 CO2 용접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얇은 각파이프에 충분히 용접이 가능한 그런 세기가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초보분들이 아크 용접을 시작할 때 나는 용접을 처음 시작하니까 낮은 전류값으로 살살 천천히 연습을 해야지 하지 마시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전류값을 스타트가 잘 되는 80에서 90 정도로 시작을 해서 용접봉이 높고 또 아크 유지를 하는 것에 어느 정도 감을 잡은 후에 낮은 전류값으로 내려오는 것이 더 빨리 용접의 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논가스 용접과 CO2 용접은 아크 용접과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은 스타트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없습니다. 그냥 모재에 갖다 대고 스위치만 누르면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게 시작할 필요가 없고요. 반대로 살살 천천히 시작을 해서 숙련이 돼감에 따라서 용접 세기를 높여서 빠르게 용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크 용접기가 논가스 용접과 CO2 용접에 비해서 전기를 덜 먹으면서 용접을 하기가 불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크 용접봉 2.6파이고요. 논가스 용접봉 0.9mm, 0.9파입니다.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이 아크 용접기는 이 굵은 용접봉이 원활하게 녹을 수 있는 기본 전류값을 높게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이 논가스 용접과 CO2 용접기는 용접봉 와이어가 가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류값이 낮아도 용접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얇은 모재를 용접할 때 약한 용접기 세기로 용접을 하기가 아크 용접기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용접을 약하게 해서 사용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콘센트나 플러그를 보면 16A로 되어 있습니다. 16A까지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이 오시죠? 여기 있는 용접기들을 사용할 때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을 하려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과 비슷하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보다 좀 더 높게 해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16A 이하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런 후쿰에다가 있으면 직접 기준을 잡고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감을 잡으면 되겠지만 대부분 뭐 이런 후크메타가 없을 것이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쐐기나 용접기 설정값을 보시고 가정용 전기로 용접을 할 때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접기를 사용하는 전기는 배전함에서 별도의 라인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기존에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려면 다른 전자제품과 같이 사용이 되지 않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용접기도 일을 하는 것만큼 전기를 먹습니다. 5kg 용접기 또는 뭐 그보다 더 큰 용량의 용접기라고 해도 약하게 용접을 하면 전기를 덜 먹고요. 세게 용접을 하면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350짜리 CO2 용접기라고 해도 이 정도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약하게 용접을 하게 되면 먹는 전기의 양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350짜리 CO2 용접기도 가정용 플러그를 달아서 콘센트에 꽂아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용접기라고 해도 높은 전류값으로 용접을 하는데도 전기를 적게 먹는 용접기는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브랜드에 따라서 효율이 좋은 용접기가 있을 것이고 전기를 뭐 약간 덜 먹는 용접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크게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유튜브 등에서 용접기 홍보나 광고를 보면 해당 용접기가 뭐 다른 일반 용접기에 비해서 전기를 반 정도만 먹고도 용접을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기를 반을 먹으면 그 용접기도 반만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용접기에 표시되는 전류 미터를 실제로 출력되는 전류값보다 높게 표시되게 만든 것일 뿐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150이란 전류값이 용접기 미터기에 보여지면서 용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류값이 150이 아니라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전류값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아크 용접기가 150이란 전류값으로는 일반 2.6이나 3.2 용접봉으로는 용접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높은 전류값이 됩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상적인 용접기를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용접기를 사용할 때 전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철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